자, 우리가 오늘 4-2단원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교과서 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교과서 단원 마무리하고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만흥 그리고 또 이제 나이덕의 또 시 이런 것들 플러스 비문학 지문이 또 교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오늘 하고 목요일도 걸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9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4-2단원이 논증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논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3 때도 배웠어요. 귀납, 연역, 유추 이런 것들 개념들. 그래서 어쨌든 논증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장과 근거, 그치? 그리고 근거들을 들 때도 적당한 이제 이유 같은 것들을 그치? 들기 마련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논증한다는 것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의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논증에 대한 어떤 평가, 그지? 그래서 출제 요소는 결국에 이제 우리 주관식자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완전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시간 잡아먹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 1번 보면 이제 이 논증에 대해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 이유, 타당한 걸 들어서 지금 설명하잖아. 표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서 바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해요. 그리고 요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요거는 이제 이러한 적절한 근거, 이유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이런 식의 것이 평가는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4-2단은 철저하게 논증 그리고 그런 이제 구성 방식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29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292페이지 좌측 하단에 우리가 오늘 읽을 야생동물 있고 반려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귀납적으로도 연역적으로도 이제 그 외의 기타 다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갈래 일단 논설문 나와요. 논설문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빌어가는 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장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논증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설득적이고. 설득적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가 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다, 또는 상대를 설득하다. 이런 표현으로 선택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1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적 측면에서도 선택지에서 관철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린 친구도 되게 많거든? 관철시키다, 설득하는 것. 같은 맥락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는 거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논리적이라는 것은 논증적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판적.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웁니다. 반려묘, 반려견, 그치? 등등 파충류 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입양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그래, 길거리 돌아다니던 걔네들 데려와가지고 키우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의 생태계라든지, 그치? 그리고 또 이 야생동물 입장에서도 걔네들의 어떤 고유의 어떤 습성들,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어쨌든 야생동물은 우리가 반려동물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겠죠. 그치? 세태 비판적. 그 다음에 제재는 이제 이 야생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필자는 비판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색 목록에 넣고, 그치? 다만, 이렇게 백색 목록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만 아니고, 목록을, 즉, 법제화 해놨으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징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병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구조상. 그래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 주장을 귀납론증. 또 결국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이제 또 보면은 대개는 뭐로 또 이루어져 있다고?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실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논증 지문들은 딥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논증이라고 하면 귀납이란 개별, 일반, 이제 요런 도식으로 딱 접근해 주시면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요. 어쨌든 개별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동물은 이랬고, 어떤 동물은 이랬고, 어떤 동물은 이랬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귀납적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자, 우리 여기 마지막 단락에만 마지막 문장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을 사람과 살면서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로 정의를 해서 대전제로 삼고,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의 3단 논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소전제로 삼아 뭐를 내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3단 논증에 그치? 연역 논증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역은 우리 저 귀납과는 또 반대로 그치? 일반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개별로 그치? 자,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이 고교 수준에서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뭐 연역 논증 하면은 우리 그러잖아. 자, A는 B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반려동물은 친근감이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는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 야생동물은 그런 어떤 유대감이 없다 이거야. 아니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야생동물은 뭐가 아니다. 반려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전제, 소전제, 그다음 별로. 지금 여기 낫 붙인 거는 우리 오늘 물결 붙인 거는 낫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야. 부정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끌어. 그죠? 어쨌든 개별 사례,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지?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을 낼 수가 없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맞지? 여기서 우리가 비문학적으로 내가 이거 A, B, C, D로 했지만 너무 보기 쉽게 SP하고 그죠? M. 그래서 뭐 소전제에만 들어가는 또 대전제에만 있는 뭐 그런 어떤 명사들. 그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는 필요 없다.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귀납 연역 외에도 쌤이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가져온다든지와 등등, 자 또는 뭐 개별 사례 같은 것들 가져온다 등등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빨리 마무리를 합시다. 292페이지 서론으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자, 농림축산식품부니까 정부 부처 아닙니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신뢰가 확 간단 말이지, 정부 부처니까. 그 다음에 발표한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뭐 했습니까? 인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25.4%니까 좀 더 쉽게 단순화시키면 4분의 1, 4명 중 1명이 뭐 한다고요? 반려동물 키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논증 지문들, 논설물 같은 거 읽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를 그지 인용해와서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 상황에 그치 또는 실태의 어떤 제시를 하고 있다. 실제란 지금 상황의 어떤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모습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되게 우리가 좀 어떻다고 막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 4명 중 1명이나 기른다고? 그래 꽃비 키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치? 자 어쨌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르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어차피 기르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을 사람이 교감하고 배려하는 동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그치 교감과 또 배려의 능력들이 사람이 그치 갖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기능으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그렇지 반려견들, 반려동물, 반려묘들 키우면서 그렇지 요즘 뭐 그 아기들 나오는 유튜브 많잖아요, 그렇지 보면은 뭐 강아지하고 뭐 고양이 같이 자고 막 그런 것들 간혹 이제 우리가 쇼츠 내는 거 봐요.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좀 좋다 이거야. 그냥 순기능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요거는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순기능. 자, 근데 필자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이 반려동물 중에서 다 괜찮은데 야생동물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 봐. 그런데 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거. 바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름으로써 생기는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다 괜찮아. 반려동물 키우는 순기능 나도 인정해. 하지만 야생동물을 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자, 요 지금 멘트를 끝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필자가 이 야생동물이 그치 반려동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일 것이다. 이어질 내용이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데리고 옴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 키우는 생기는 문제이다라고 끝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어질 내용은 구체적인 거지. 자 문제 상황 구체적 피라고 할게.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냥 문제 하면은 추상적이잖아. 그죠? 제 본문에서 뭐 얘기할 거라고 이제, 자, 본인이 왜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이유들을 들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된다는 것이 내용이. 자, 그래서 본론 1입니다. 자, 그래서 야생동물이란 이라고 지금 정의의 또 방법을 썼네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런 또 정의의 방식들 써가면서 그렇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어쨌든 자 사는 곳이란 상태를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가축화되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그지? 결국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위적으로 번식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이제 이건 인과성이 되겠지. 가축화된 동물하고 지금 이제 야생에서 지내던 조상이가 야생동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얘네들하고는 뭐야? 전혀 다른 동물이라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가축화된 동물을 처음에는 그치 갑자기 그냥 뭐 어디서 이제 도는 친구, 즉 야생동물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인위적이라는 것은 뭐지? 인간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자는 것도 다르고 그치 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냥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서 지내던 조상과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자, 그래서 이들은 먹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가축화된 동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장이 주어니까. 자, 먹이 요건 까다롭지 않고 사육 상태 번식이 잘 이루어지고요.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개, 말, 당나귀, 소, 염소, 고양이, 양, 돼지, 오리, 닭, 거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축화된. 자, 그런데 가축화되지 않는 동물들은 어떠냐? 먹이 요건이 되게 까다로울 것이고, 그치? 번지기 쉽지 않을 것이며, 사람같이 지내면은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지. 그 여기에 어떤 상황들, 반대 진술 같은 느낌으로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시 사고 예상을,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축화 됐으면은 요 좋다. 가축화 되지 않았으니까 그 앞에 뭐야? 나 붙이면 된다. 까다롭다, 번지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 자, 어쨌든 반면하고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자, 반면 야생동물들은 가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 그치? 얘네들의 그 괴리 속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는 뭐 여담인데 우리 한꺼번 수능 그때 이제 그 모의고사 질문에서 단어 문제 많이 나오잖아. 어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야기, 불러일으키다, 뭐 유발하다 이런 개념이거든. 알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첫째로 이제 그 근거 이유를 이제 듭니다. 그 첫째, 이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만약에 기른다면 이것은 해당 야생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야생동물도 나름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이제 생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키워버리면은 걔네들의 고유해서 또 습성들을 그렇지 한다고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얘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야생동물 대부분은 각자의 서식지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해왔어.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유전설, 그지? 진화론 이런 것들 보면은 그죠? 핀치섬 연구 있잖아.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갈라파고스 그 섬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A 영역에서 자란 애들은 먹이가 나무에서 자라는 이제 이 벌레들이니까 되게 뿌리가 뾰족하게 자라고, 또는 반대 B 이제 이 영역에서 자라는 이제 이 새는 먹이가 너무 풍부하고 그러니까 뿌리가 코지머지 안 날카로워도 그냥 집어먹게 자란단 말이야. 그렇게 고유했던 속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인간이 인위적 가입해서 걔네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상황들을 이렇게 조작해버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결국 이 특별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나는 이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고유의 습성을 한다고 결국에는 결국 복지라는 게 고유의 습성 유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지? 요걸 깨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미어캣, 이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작은 동물에서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그치? 그런데 요즘 미어캣 키우는 집들 보면은 애들 한두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집에서 진짜 사람처럼 키우거든. 그치? 거기 집안에 땅 파고 그럴 게 어딨어. 그런 속성 다 잃어버린다. 그 다음 또 금강행무라는 또 새가 있는데 먹이 찾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냥 집에 새장에 가다 놓고 키워버린다고요. 아니,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들의 고유의 습성을 뭐해버린 거야? 훼손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문장 또 보면은, 그러나,
이런 고유한 습성을 지니고 있는 자 이런 동물들 지금 개별 사례들. 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일하는 동물들은 얘네 노란색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고유의 습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는 어떻다고?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집에서는 그치? 얘네의 결국에는 고유한, 그치? 특별한 습성을 뭐 알 수밖에 없다. 상실, 훼손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 단조롭고 좁고 이제 이런 공간에서 고유의 습성을 뭐 해버린다고. 따라서 이제 행동할 기회를 박탈당한 야생동물은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무기력증을 앓거나 정형행동. 그러니까 갑자기 막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치 뭐 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불이 새장에서 갑자기 머리 막 흔들면서 이상한 행동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결국은 공격 행동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 면역력 너무 깨끗해도 안 되죠. 사람이 너무 그치 깨끗하게 돌봐주고 막 씻겨주고 뭐 너무 이래도 야생동물에게는 그게 뭐야? 오히려 그 면역력이 취약해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작은 글자로 야생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키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 해서 그치?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까 요거는 위에 있는 문장하고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 그 중에 아까 뭐 있었냐면은 공격 행동과 같은 이상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연장돼서 좀 구체화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육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번식되고 사람에게 길든 야생동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전한다. 자, 별표 치세요. 우리 요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화법 장문지문에서 많이 봐요. 특히 장문지문에서 자 누군가는 나의 이 말에 대해서 그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지, 그지? 예상 반론을 먼저 누가 필자가 그지 이 예상 반론을 먼저 제시해서 그 선수를 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선수 쳐서 이렇게 나의 의견에 대해서 그지 반박할 수 있지. 하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야 반박할 또 준비가 되어 있다. 그치? 예상 반론에 그 대한 반박. 그치?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옵니다. 자, 야생동물은 오랫동안 길들였다 해도 야생성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즉, 자, 야생성의 존재. 그치? 야생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인위적인 지금 뭐야? 자, 여기서 오랫동안 길들였다가 바로 인공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니, 그렇지만 야생성이라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서운하면 손 딱 올리고, 그지? 그럼 기다려, 멈춰. 다 교육했다 하더라도 공격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격방어 행동 등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대한 반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성체 길이가 3m에서 5m에 이르는 왕뱀. 자, 이번에 또 왕뱀 사례.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여기 근거 이유가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비납적 진술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자, 왕뱀은 독성은 없지만 몸으로 조이는 힘이 강하다고. 범에 꼬아가지고 기니까 성체 자체.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한 채 반려동물로 사육되던 왕뱀이 주인을 공격하거나 또는 가정을 탈출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따라 또 근거 이유 그치 사례들을 또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뱀 나오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그렇지 얘는 안 물어 독성 없어요 하고 막 목에 칭칭칭 감는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간혹 갑자기 뭐 해버리고 힘을 쫙 쪼아서 사람 목에 둘렀는데 쪼아버리면 기도 막히고 사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두 번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공격 외에도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자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인수 공통 감염병. 어쨌든 사람과 같이 이 짐승, 우리 자 동물들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이런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이 발병하거나 그저거는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역시 또 세계동물보건기구 공신력 있는 기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 그렇죠. 우리 최근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것도 전부 다 박쥐니 뭐니 해서 그지 막 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구체적 수치 활용해서, 자,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자, 75%가 무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스, 에볼라 같은 낙타, 메르스가 나타났나 어쨌든 이런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따위들이 모두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역시 이런 구체적인 또 사례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마침 하고 있네요. 자,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파는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좀 어려운데 중국이나 저런 데 가면 그렇지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야시장 가면은 막 그런 거 잡아먹잖아. 그럼 그때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곳 플러스에서 그치? 자,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함께 지내는 공간 전부. 그리고 2003년 미국에서는 그치? 또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원숭이 도창이라는 그치? 감염병에 걸린 이 애완용 설치류가 설치류 쥐새끼 같은 거야. 이 동물이 그치? 야생동물 판매업체에서 애완용 프레리도그와 접촉하면서 결국 47명이 감염. 설치류로부터 애완동물 그러면 사람까지 그치? 이렇게 감염되어 버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지금 이제 전파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전파 감염 경로를 역시 또 구체적인 사례, 미국의 사례를 곁들이면서 그래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그 밑에 밑 보시면은 셋째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셋째,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생태계를 위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점점 가는 것 같은데 이 생태계라는 거, 자연 동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태계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또는 이 존재들이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그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첫 번째 먼저라는 이런 이제 순서 표시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용을 지금 알 수 있는 좀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형식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수빈아, 한 개야, 두 개야, 최소. 두 개란 뜻이야. 그지? 한 개인데 먼저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먼저, 반려동물로 인기를 끄는 야생동물종은 무분별한 포획으로도 멸종위. 그렇죠. 집에 데려가려고 그렇죠. 너도 나도 다 그거 잡아버리면은 결국 진짜 자연 생태계에서는 걔네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회색 앵무 역시 또 구체적인 동물의 사례. 서식지에서 무분별하게 잡혔고 결국 개체수가 급감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취약종으로 결국 이제 편이 분류가 돼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다음 두 번째 또한이니까 유기되거나 사육장소에서 탈출한 야생동물의 유입으로 기존 생태계가 교란된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희귀종이 급감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기존 생태계 교란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민물 이 생태계에서 붉은기 거북이라든지 베스 같은 거지 이런 외래종, 황소개구리도 외래종이다. 얘네들 들어와서 개작살이 났어요 우리 생태계가 지금. 그래서 무슨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이런 희귀종이 아니고 이 생태 교란종을 잡는 그런 유튜브 보면 또 징그럽긴 한데 막 그렇게 수천 마리씩 막 잡혀. 그리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올챙이 진짜 주먹만 해. 올챙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챙이 하면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작은 걸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민물 여기 강이고 하천이고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 국산종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 토종들을 막 잡아먹고 괴롭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태계 교란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로 수입된 붉은기 거북, 그 다음에 늑대 거북, 악어 거북 등은 주인들에게 버림받아 생태계로 유입되고, 일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버림받아 유입당하는 거야. 키우다가 키우기 싫다 해도 본인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남몰래 밤에, 그지? 강에 이런 데 그냥 해버리는 거야. 다 이제 살포해버려. 그지? 걔네가 이제 먹게 되는 거라고. 어차피 야생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아무리 인위적으로 빌려줬어. 또. 그래서 걔네들 다 야생성을 되찾으면서 번식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야. 그 개체수 급증하면서 결국 이제 생물, 우리 이 기존의 생물, 고유, 그지? 토종들을 닥치는 대로 포식해서 우리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는 역시 또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국제연합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의 또 역시 보고에 따르면 역시 또 공신력 있는 기관, 그 보고, 역시 인용이죠. 보고서 인용. 간접 인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래유입종 미시는 경제적 손실이 무려 1년에 그치 4,230억 달러니까 우리가 여기 공 3개 넣어 치면은 약 한
450조 정도의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그치? 역시 또 달한다라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이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그치? 우리 전 세계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우리 필자리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상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동물의 복지, 아까 우리 첫 번째, 사람이 앉은 두 번째, 생태계의 어떤 바란스를, 즉, 세 번째 어떤 이유들을, 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된다. 결국 이제 주장. 근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이제 다시 이유를 요약 정리해서 재언급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선생님 개인이랑 그걸 또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의 말에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상 반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개인의 어떤 자유, 그치? 다 넘어서서 이 무분별한 이 사육을 만약에 방관한다면 앞서 말한 그 이유들 세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야생 동물 제 스스로의 복지는 물론이고 누구까지도 우리 인간들 또한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 개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동물은 물론이고 우리 좀 공동체, 아니?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의 이 자유가 제한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자유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익의 어떤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 동물은 물론이고 공동체, 결국 이제 이 세계 또는 이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개인의 자유는 뭐 할 수가 있다? 좀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끝이 났고 오른쪽 295페이지에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육을 이제 법으로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제화시켜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색목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인데 여기서 말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일단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것이 유럽 국가에서 먼저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한 국가들에 대한 언급. 자, 얘기를 외국 사례. 자, 어쨌든 백색목록 제도는 뭐냐? 그래서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길러도 동물의 복지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적으며, 자, 1번지, 그다음에 2번 이유, 교란 위험이 없다. 즉, 1, 2, 3번. 아까 필자가 우려했던 1, 2, 3번에 문제가 없는, 그치? 필자가 제안한 이유, 1, 2, 3번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검증된 종들, 그런 동물들만 사육을 허용한다. 그치? 그러니까 1, 2, 3번 문제가 없는 애들만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로 좀 넣어놨다. 우리 흔히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치? 블랙리스트는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추구하고 권장하는 리스트거든. 자, 그래서 의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금지가 아니고, 그치? 키우는 것으로, 그죠? 정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다 올소입니다. 그치? 자, 우리가 좀 이제 늦긴 했습니다만, 그치? 어쨌든, 자, 유럽 국가에서 먼저, 그 다음 우리나라 역시 2022년에 야생 생물법을 개정하고 2025년 올해죠, 그죠? 자, 백색목록을 지정할 것을 법제화했다라는 우리나라 역시 또 사례와 더불어서, 그치? 법적인 어떤, 근거들까지도, 그치? 또는 법제화된 어떤 과정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그 제도, 화이트리스트 목록의 그 제도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백색목록의 지정은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법이 지정이 되면, 제정이 되면 그런 법들을 잘 준수시켜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지? 자, 이 말인즉슨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정확하고 시행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한 지금 시작과 끝. 비유적 표현인데 우선 백색목록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또 규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들여와가지고 막 키우는 사람들 이런 데 엄격하게 막자는 거야.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좀 강화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제 백색 목록이라는 게 있으면 안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철저하게 이 리스트에 입각해서 이제 사육할 수 있는, 또한 백색 목록이 야생 동물의 사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 만큼 결국 뭐가 사회적인 요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치 범위나 이 목록의 범위가 함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구나 이해관계, 결국엔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금 백색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물을 내가 지금 함부로 뭐하고 번식을 시키고 있어.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동물이 팔리려면 빨리 그 종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백색 리스트에 들어가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 사람들이 뭐 로비하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해서 백색 리스트에 내가 키우는 거지 생태계 교란하는 놈이 포함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목록의 범위가 함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그자가 1, 2, 3번에 아까 이유 있었지, 그렇지? 철저하게 입각을 해서 리스트를 관리해야 된다. 개인적인 어떤 뭐 사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에 있어서 범위가 각기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백색 목록으로 지정된 동물종의 특성이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검토,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 세 번째입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인데, 저건 조금 추상적입니다. 이 방법은, 그지? 어쨌든 간에, 자,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지? 엄격한 시행, 꾸준한 관리, 그 다음에 인식 개선.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네요, 우리 교재에.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우리 필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뭐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바로 이제 연역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끝을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의 지금 정의를 지금 내렸어요. 아까는 뭐로 시작했더라? 아까는 야생동물의 정의로 시작을 했었거든, 처음에서는, 그렇지? 자, 서론에서는, 근데 여기 결론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의 정의를 때리면서, 그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심리적 안정감,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라는, 어쨌든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역의 방법에 따르면, 그치? 이게 대전제. 자, 반려동물은 유대감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자, 그러나 야생동물은 즉 시는 뭐가 없다고? 사람들과 같이 지냈을 때 안정감은커녕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죽고 그치 이상행동 보이는 등, 그럼 결국 이제 유대감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낭비. 이해되나? 그래서 따라서니까 그치 대전제, 소전제 따라서 결론 야생동물 시는 나비 뭐가 아니다. 반려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치? 반려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S, M, P 요 세 가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요거까지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연역으로서 그죠? 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비납적 방법으로도 그죠? 연역적 방법으로도 설명 다 하고 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부 다 뭐야? 자신의 뭐를 잘 하기 위한 주장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치? 필자적 논증 방법, 논증 구성 방법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삶을 공유하는 환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역시도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고. 사람 욕심으로만 해서 그렇지 막 데리고 와서 키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어쨌든 간에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로 나아가는 또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어쨌든 모든 동물이 고유의 모습, 즉 개개별했던 종의 특성들, 그 다음에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또 동물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 뭐 할 수 있는 동물, 즉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른쪽 다시 한번 핵심 강의 두 번째 하나 보세요. 그래서 글씨를 사용한 논증 방식에서 연역 논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이다. C는 not B다. 그러므로 C는 not A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치? 이런 구성으로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연역 논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쌤이, 정리를 이제 뭐 좀 간단하게 하자면 296페이지에 요 표는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 표는 아까도 쌤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서술형 문제에서 그죠? 너희들 이 글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어떤 주장과 근거와 이유를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쌤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본문 말고 뭘 줘버려? 다른 지문을 줘버려. 다른 지문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라고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이 당연히 이제 고교 내신에서는 갖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교과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려서는 안 된다. 다른 지문이 나와도 주장과 그 근거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피지컬들은 좀 갖춰줘야 된다. 알겠지? 그게 우리가 최소한 1등급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정리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은 내용들이니까 스킵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쓰인 논증 요소들이 타당한가 라고 했을 때, 그치? 우리가 크게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주장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주장이 갑자기 A는 B였고, 또는 C는 또 A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순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주장이 명료한가. 그 다음에, 적절하게 서포트, 즉, 논증을 잘 이루고 있는가. 아니, 그리고 논리적인, 자, 오류는 없는가. 예상 관련된 반박 같은 것들이 그치 적절하게 나왔는가 이런 내용상의 타당성을 좀 평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내용상 타당성 검증인데 다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글에서는 철저하게 논증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를 하에 이러한 지문들을 교과서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뒷받침 잘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또 인용과 그치? 그다음에 출처 같은 것들 밝힘으로써 그치? 또 공식 신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3번에 다시 한번 이 글에서 논증 방법 크게 2가지. 일반, 연역, 일반 동물 빼기식, 귀납, 개별, 기억. 그죠? 구체. 어쨌든, 연역에서, 그치? 자, 우리가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서 할 수 있다는 대지문제. 그 다음에, 사람은 생물이다, 소자문제. 그치? 그래서,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그치? 결론 나오고 있는, 여기 구체적인 상황, 귀납, 연역 되겠고. 오른쪽에 이제 귀납과 같이, 그치? 오로 시작해, 개별 사례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두 사람이었네, 결국 죽나 보다라는 일반 원리로 왔단 말이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귀납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비문학 지문에서 논증 다룰 때 귀납의 오류, 연역의 오류 이런 것들도 다루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문에서 그냥 얘네들의 개념적 교관 숙지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다만 중3 때 이걸 딱 했거든? 중3 때 이걸 딱 했을 건데 아마 그 귀납이나 연역이나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것들도 간혹 이게 내 고등학교 내신으로 간혹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자,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연역 부분 밑줄 딱 그어두고, 그지? 인덱스 딱 기억 준 다음에, 다음 중 기억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논증 방법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귀납과 연역의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자, 그래서 이 글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을 때, 글씨가 사용한 논증 방법, 아까 우리가 근거의 1, 2, 3은 귀납 논증이었고, 이제 그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의 논증 설득 효과이고 별표 치세요. 어쨌든 이 논증 방법이 가지는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판단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 개별 귀납 방법을 썼다는 것은 개별로부터 일반으로 이제 일반화로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이 언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동물, 이런 동물, 이런 동물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밑줄 치자. 자. 결국, 자, 밑에 3번째 줄에. 자, 야생동물 가정에서 기르는 것은 하고, 그치? 자, 이 3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치? 심각한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 별표. 자, 구체적으로 제시라는 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귀납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힘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서술형은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키워드 위주입니다. 필력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글을 예쁘고 잘 썼다가 그게 아니고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수백 명 거 그 서술형 채점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대학 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누가 글을 잘 쓰고 누가 글을 못 쓰고에 따라서 점수 다르게 주면 안 되거든. 그지?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습활동에 나오는 키워드들 꼭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다음에 바로 2번에 연역 방법을 사용해서는 자, 그 효과 역시 또 별표 쳐라. 자, 연역 방법의 어떤 이제 이 효과, 설득 효과는 아주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찌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자, 이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전제가 참이면은 그렇지? 뭐도 참이다. 결론도 참일 거야. 트루 폴스 때. 물론 뭐 연역의 오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전제가 참인 경우, 그치? 결론도 참이다라는 이 연역의 제3단 논증이야, 그치? 그 논법에 따라서, 그 결론을, 그치? 주장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치? 자, 요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알겠지? 그래서 결론을 잘 이끌어낸다, 또는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그치? 자, 여기 한 개 더 있었어, 우리. 내가 플러스 알파 나온다고 했지? 귀납 연역 말고도 뭐 나왔다고? 예상 반박 나오고, 그치? 그에 대한 재반박. 선 밑에서 두 번째,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한 것 밑줄 쭉 하고, 요것도 추가. 그치?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자, 이런 어떤 이 반박과 재반박의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욱더, 필자의 말이 맞네, 라는 설득 효과가 또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원래는 여기서 예상 반박하는 사람의 생각을 누군가 읽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 야, 개인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필자의 반박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네 라고 하고, 그치? 자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그치? 자, 이런 효과도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나글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자, 언급이 됐던 자료, 살짝 언급이 됐던 자료고, 가글은, 그치? 아까 이제 가축화된 동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요렇게 해서, 그치? 이 논증을 재구성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반론들이란 말이야. 필자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요런 자료들은 또 보기로 나와서, 그치? 밑에 예시자반 한번 보세요. 자, 가에 대한 글쓴이의 예상, 내가 만약에 글쓴이라면 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자, 가는 지금 뭐라 하냐? 그래, 언젠가는 가축화된 동물이 될 수, 아까 필자는 가축화된 동물이 될 수가 없다고 했거든. 야생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필자가 이 가글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결국 자, 야생동물이 가축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이다. 야생동물이 가축화되는 긴 시간 동안 앞서 제기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밑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말 맞아. 가축화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그지, 우리가 이 문제점들, 그치? 내지는 어떤, 이 상황들,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반려동물 교육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병률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논증을 했는데, 근데 야생동물뿐만 아니고 누구도 반려동물도 가능하거든. 내가 이런 공원에 갔어. 공원에 가서, 그치? 우리 집 뽀삐가 옆집에 내 집에 길고양이랑, 그치?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서 털이 묻어가지고 병에 걸려왔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냥 고양이 우리 뽀삐 털 비껴주고 시켰는데, 그 사이에 나도 감염이 돼버릴 수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는 기본적으로 결국 사람이 감염된 거는 길고양이의, 물론 전체적인 인과에서는 길고양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접촉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제가 반론을 만약에 한다면 글쓴이 또 뭐라고 한다고. 자, 보세요. 나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자, 반려동물로 인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예방접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반려동물도 다 국가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신고제로서 신고 안 하면 좀 벌금 냅니다. 그래서 칩도 다 받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백신도 맞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치료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광견병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자, 그래서 야생동물로 인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충분한 연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생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걔네가 어떤 이 병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연구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이 감염, 발병,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반려동물과의 접촉보다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특별히 문제 삼아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뒤에 인터넷 게시판 요것도 했니? 300페이지에? 조금만 쉬었다가 요건 합시다. 자, 학습활동, 우리 300페이지에 적용학습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 글도 지금 보니까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자, 여러분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도 유니버설 이런 데 가보면은, 그치. 그냥 개별 탑승권도 있지만은, 거기에 웃돈 더 주면은,
우선 탑승권이라는 게 또 있어. 그지? 뭐, 유니버스, 내지 뭐, 다른 이제 우리 놀이기구, 이제 뭐, 운영한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필자를 지금 이제 보면은, 정당하다라고 지금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죠? 왼쪽에 그래서 핵심 강의 한번 보면은, 이 글도 어쨌든 간에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올린 글로서, 논증적입니다. 주장하는 글이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주제는, 자,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이용의 정당성에서, 역시에도 연역, 귀납,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따위들, 그치?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던 그런 어떤 이제 방식들을 활용해서 논증을 이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인간님께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자,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 지불을 갖고 내가, 그치? 자, 산 것은 정당한 소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그치 정당한 지불을 한 상황에서 그런 권리를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라고. 내가 일종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돈으로서 내가 권리를 취득했어요. 얻었다고. 그럼 너도 많이 꼬우면 니도 돈도 벌어가지고 우선권 사면 되지. 뭐 이런 논리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결국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도 비용 지불하고 사는 것이야. 따라서 놀이기구 우선 탑승권 이용은 정당하다라는 이거는 연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취득에 대한 대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우선 탑승권도 결국에는 내가 산 지금 뭐야 소유물이란 말이지. 그래서 소유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거야. 라는 자 그런 연역. 그다음 둘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 또한 우선 탑승권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국에 또 뭐 개별 사례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건 이건 지금 뭐야? 개별로부터 일반화시키겠다는 거지. 비난론중이야. 어쨌든 세계 각국의 놀이공원 운영할 기업들은 이윤을 늘리려고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전 얘기 드렸듯이 그 일본 때 가면 유니버셜 같은 데 가면은 놀이기구 탑승 우선권을 판다고 합니다, 실제로. 따라서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이용은 널리 일반화된 뭐다 결국 정당한 권리다. 사례로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그치? 이번에 귀납을 내놔. 자, 그리고 셋째는 우선 탑승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예상 반론, 상대적 박탈감이 근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자 우선 탑승권 구매자들은 돈을 손해 보는 대신에 시간을 절약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돈으로서 결국 뭐야 시간을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치?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구매자들은 반대로 돈을 절약하는 대신에 좀 시간을 그치 좀 뭐하는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기. 결국 이제 이거는 결국 뭐래? 또 개인의 그치 어떤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아니, 그것을 가지고 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개인의 선택을 가지고 그치. 자, 우선 이제 탑승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지금 선택 문제라는 거다. 아니, 나는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주변 여유 풍경들 즐기면서 그지? 자, 나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타도 상관없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나는 빨리빨리 해야 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또 상호작용, 상호소통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필자의 어떤 글에 대해서 그지 바로 자유롭게 소통을 좀 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자유인님께서 자, B를 지목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고 내가 3명 칠게. 그럼 이 사람 위에 있는 지금 누구? 우리 공익인간, 요 그 게시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 모두 정당한 건 아니다. 그랬더니 좋아 사람에서는 그치? 자, 이 사람은 필자의 견해 지금 뭐 하는 것 같니? 동의하는 것 같죠? 필자의 견해 중에서도 1번 이유의 그치? 자, 근거를 통해서 1번 이유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자유인님에게. 다음에 체리님. 다른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체리님도 역시 두 번째 이제 이유 근거에 대한 태클을 좀 걸면서 그치? 야,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그랬더니, 자, 공양이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탑승권을 허용하는 거겠죠? 라고 해서, 그치?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확장하면서, 그치? 적용 대상. 어쨌든, 이걸 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야.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치? 자, 그렇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뭐 했을 것이다? 적용했을 것이다. 판매를 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가님께서 우선 탑승권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해요. 아가님께서는 일단은 뭐 이제 동의 세 번째 이유 이제 근거에 동의를 하시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괄호 1번 자 30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어쨌든 이 누클의 논증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고 산 것이라면 다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 난 하나의 단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모두 정당. 우리가 뭐 전층적으로 그치 표현될 수 있는 게 있고 전층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럼 돈 많다고 다 가능할 것 같으면은 이재용 아저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물론 뭐 놀이기구 우선 탑승권하고는 좀 제 층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사회라면 이런 법이 뭐가 필요했고 질서가 뭐가 필요했어. 맞지? 그러니까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댓글에서 얘기했듯이, 그치?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각국의 뭐에 따라서 실정이나, 그치? 환경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마냥 그냥 우리가 그치 다 적용하기에는 그죠? 이것도 조금 이제 다 일반화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댓글을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 다 봐봐 여기 또 다 모두 그치? 이런 전층적 표현들 다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취한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것을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하니까 그지 그냥 뭐 그렇게 놔둬 라고 치부할 만한 내용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져를 본다면 괄호 2번에 자, 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정당한 건 아니란 말이야. 돈을 쓴다는 것. 그치? 돈으로 다 된다라는 논리로 따르면 그치? 이거는 너무 형평성을 좀 해치는 것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 왜? 우리나라가, 그치? 처한 상황. 그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지금 처한 상황은 뭐 할 수 있다고? 다를 수가 있다고. 처지나 상황들이 다 같지는 않으므로. 그치? 이것도 무조건, 다 지금 이제 필자가 말하는 그 주장에 따른 근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유도, 자, 어쨌든, 우선 탑승권을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 그러한 선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국에는 뭐야? 문제를 또 만든단 말이야. 이제, 문제를 유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지금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애당초 먼저 와서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선 탑승권을 살 뭐 능력이 없다거나 또 우선 탑승권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빨리 타고 싶어서 빨리 왔는데 밀려버리면 그런 결국 뭐야? 이제 권리를 그렇지 침해당하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 자기의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일반 도덕 윤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또 윤리관에 따라서 맞지 않다. 됐지? 이런 어떤 근거, 그지? 개인의 선택으로 타인의 어떤 이제 이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은, 자, 괄호 3번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죠. 그지? 그래서 4-2단원까지 우리는 교과서 진도를 다 끝을 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모의고사 지금 다 하진 못하고 아마 오늘 한 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목요일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현대시 남신의주부터 먼저 좀 해볼까 싶어. 남신의주. 자,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 뭐 현대시 두 편 나오는 거 있었죠, 그죠? 이 친구 쌤이랑 지금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작품 중간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작자 백석, 자 어쨌든간에 이 작품 작가 우리 또 백석 나오면은 지금 또 소개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뭐
예신작품이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외부 질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 양반 살았던 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백석은 언제나 일단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가. 일단 민족 내지는 좁혀는 가족 공동체가 파괴됐다. 그치?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승이라는 작품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 여승이 그치? 자, 왜 여승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남편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그치? 남편 나간 지 10년째 돌아오지도 않고요. 어린 딸은 그치? 아파서 죽어버렸고요. 결국 어느 한 곳 의탁할 곳 없어서 스님이 된다 이거야. 이런 거 결국에 우리 민족,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치? 결국 우리 민족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민족 또는 가족 공동체의 파괴 속에서 그치?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그치? 다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기서 한 게 조금 더 연장을 한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전에 어떤 이제 평화로웠던 그치? 자, 공동체적 가치 의 어떤 이 회복을 또 염원하는 그런 내용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우난 골족, 뭐 국수 같은 것들은 그래서 여우가 많이 나는 골짜기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살았었는데 친척들이 그치 맹전에 만나서 맛있는 거 해먹고 즐거웠었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뭐야? 그러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요 작품. 자, 우리 흰 바람벽이 있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남신우주, 유동, 박시범과 같은 이 상황은 물론 일본 상황을 전제하는데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였던 내면을 지금 뭐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이 처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에 대해서 그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이때 성찰의 그 반응으로 뭐 좀 이제 비관적인, 막 체념적이고 또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생각도 하지만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치 자 시상이 전환되면서 의지로 그치 나아가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읽을 우리 이 작품은 1번에 기반을 둔 2번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쨌든 우리 백석 씨의 또 특징이 또 산문적인 느낌을 좀 줍니다. 자 그다음에 서정적이고 사변적 생각하지 마시고 사색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찰적 하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지적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을 깊게 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막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처절해. 사색적, 성찰적, 의지적 막 처절해.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뭐야? 그래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 마음에 어떤 이제 이 소용돌이 치던 어떤 당금 같은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그렇지 마지막에 갈매나무라는 그렇지 굳고 정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의지로 귀결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어조는 넘어가시고 고백적 어조, 뭐 성찰적 어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표현은 또 토속적인 어휘. 토속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향의 이미지, 이제 또는 뭐 시골의 느낌, 뭐 요런 내지는 뭐 예스러운 표현들인데 실제로 백석이 이제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뭐 사투리도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뭐 화로 같은 것들도 나오니까 토속적인, 향토적인 소재가 사용된다. 그리고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제재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무력한 지식인 즉 이제 화자 자신. 아마도 이 화자는 이제 곧 뭐 작가 자신을 좀 투영한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 이런 작품의 경향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주제는 어쨌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력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극복, 의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 바로 요 19행, 20행 있잖아요. 그치? 즉 20행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전반부는 처절하게 계속 뭐해? 자 상실감 그리고 이제 외로움, 왜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혼자 지내거든. 그치? 자, 그러면서 되게 무료하고, 무기력해. 자,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한순간도 즐거웠던 적이 없고, 그지? 결국에는 뭐야? 절망을 느끼면서 나는 그냥 그 절망에 눌려서 뭐까지 생각한다고? 죽음까지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죽음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러나라는 그치 20행의 첫 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빵 하고 뭐 한다고 통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즉 시상에 뭐야 반전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치 하얀 문창을 바라보는 그치 높은 천정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내가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신우주 유도 바시공방이
그러나 20편까지는 계속해서 좀 하강의 어떤 이미지로서 점철이 되거든. 그런데 그러나를 기점으로 보면은 눈을 위로 치켜뜬다든지 높은 곳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시상의 어떤 상승의 이제 이미지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사실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 사실 뭐 우리가 뭐 요즘 말로 좀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었다. 나를 그지 이렇게 굴려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운명, 그지 초월적인 무언가의 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뭐해지는 거야? 편해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제 자 마음이 점차 안정, 진정이 됩니다.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거든. 물론 여기서 가라앉는 것은 하강 이미지입니다만은 안정과 평온을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문득 어느 날 보았던 뭐를 떠올리게 된다고? 갈매나무를 떠올리게 되면서, 그렇지? 자, 맞아. 그 갈매나무가 나랑 비슷하게, 우두하니 외로이 홀로 서서, 그치? 눈을 맞고 있었지. 그런데 그 나무는 그런 눈을 맞고도 그 어떤, 그치? 절망적이고 힘든 모습 보이지 않았어. 맞아? 그러면서, 야, 이 갈매나무가 보였던 이 삶의 모습, 처진 나하고 비슷한데 삶의 태도는 나랑 좀 달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 나도 그 나무를 생각하면 남은 삶을 좀 보다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제 비결되는. 그래서 작품의 어떤 이 흐름 구조상 나타내면 하강으로 점철되다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아마도 이제 이 중략이란다. 20행 전까지 19행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머지는 쌤 이제 목요일날 이어서 좀 읽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1행부터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갑시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자 화자 등장했고요. 자, 그래서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같이 집도 사라지고 남의 살뜰하며 부모며 그치? 자, 동생들하고 멀리 떨어져서까지 요거 다시 꺽쇠 쳐주시면 어쨌든 가족 공동체의 해체. 아까 제 백석 씨의 패턴 말씀드렸죠? 가족 민족 공동체의 해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아니 어쨌든 화자는 지금 현재 아주 뭐하다고 외로운 그지 처지 그리고 자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백석씨의 또 특징이 산문적인 리듬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만 이런 지금 쉼표의 잦은 사용을 통해서 또 내재율을 또 획득을 합니다. 아시겠죠? 쉼표의 잦은 사용들 활용해서 호흡을 그지 조절하는 어쨌든 내재율을 획득하는 이런 패턴들. 자, 어쨌든 그 어느 바람, 바람 세모 한번 쳐볼까요? 새인이 바람이 아마 샘을 가리키는 시적 호형인 것 같습니다. 바람새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라고 해서 그렇지? 즉 결국 봐봐. 이 바람이라는 것이 화작에 가해진 지금 민족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의 파괴, 실현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고난 속 시련 속에서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정처없이 이것저것을 떠도는 방황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치 그 외로움이 그치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서영아 바람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어. 그치 바람이 맞는다고 하잖아. 이건 무슨 의미지? 바람 나오면 촉각적인 이미지야. 바람.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방황과 외로움. 그리고 그 끝에 헤매는 것의 주체는 나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바로 날도 저물었대. 그치? 그래서 날까지 저물면서 더욱더 지금 이제 어둠의 시간 순간들이 막 다가오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이 이제 밤의 시간대로 젖어들게 되고 그러니 아까 위에 나왔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고 더욱더 시련이 그치? 심화되는 상황. 거기에 또 추위까지, 그치? 자, 추위도 촉각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요 추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계절적 배경이랑 겨울이기 때문에 저 바람이 더욱더 세차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화제였던 이 시련과 고난, 고독의 처지를 더 뭐합니까? 심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더욱 세게 불고 점점 더 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상황의 심화. 자 그리고 나는 어느 목수.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의 제목은 내가 따로 설명 안 했던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거든.
자, 박시봉이라는 어느 목수 이름이 박시봉인데 그 집에서 헌사슬 깐이라고 되어 있어. 봐봐. 이 목수네 집에서 지금 이제 얹혀 산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자리에 봐봐. 겨울인데 약간 갈대 같은 그치? 약간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지금 지낸단 말이야. 되게 열악하고 지금 누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면은 환경이라도 좀 좋으면 모르련만 환경조차도 안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자, 제목의 의미는요. 여기 지금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발신인의 주소의 형식이에요. 발신인은 어떤 사람? 보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남신의주, 신의주는 우리 북한에 있어. 그래서 남쪽 신의주에 유동, 우리 옥동처럼 유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박시봉이 집에서 쓴 편지 또는 뭐 글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편지 발신인의 주소, 발신인은 당연히 가자겠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안도 출신인 이제 이 백석에게 있어서 그 신의주는 그 반대 공간이거든. 서쪽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타향, 그지? 객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신 편지 형식이었던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 한 방에 들어서 쥐를 붙였다 해서 색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목인 거고. 자, 선 이리하여 나는 자, 봐봐. 이 습내 나는 자, 습내 난다. 고각이미지고, 그지? 춥고 촉각이미지고. 그 다음에 눅눅한은 좀 이것도 이제 촉각적인, 그지? 뭐 후각적인 것도 상관없고, 그지? 촉각적. 자, 이런 어떤 밤,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누추하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자, 낮이나 밤이나 봐봐.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고독과, 그지? 또는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무력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빨리 가족과 만나게 될 그날을 내가 꼭 맞이하겠어가 아니고 벅차, 힘들어,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지? 그래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도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디롱배기를 질옹배기가 이렇게 뭐 향토적인 소재인 것 같아. 우리 그 뭐 옛날 살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은 보일러만 알고 다 떼지만은 옛날에 이제 술 때 그지 화로 같은 거 이렇게 당겨와가지고 여기 숯불 몇 개 해놓고 여기 이제 숯불 뒤집는 집게 같은 것들 놓고 해가지고 그지 그게 손 잡재고 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디롱배기입니다. 그래서 뭐 향토적인 소재고. 자 어쨌든 거기에 난로 대용인 불이라도 담겨오면은 거기 위에 뭐 하냐면은 깍지 끼고 앉아가지고 손을 째면서 그냥 뜻없이 글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숯불 막 재들이 이제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냥 거기 그적거리는 아주 지금 뭐야 무력한 모습이야. 그지? 무료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하면서도 뭔가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서 이 상황을 바꿀 노력은 안 하고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라고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와 지금 이렇게 뭐 좀 이제 소통 잘 안 되고 있는 단절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되게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머리에 손깍질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는 거야. 그냥 뒤에 불렁불렁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다 무기력한 모습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뭐 묘사적 진술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행위의 묘사를 통해서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요. 까지. 그러면서 이제 뭘 또 생각하냐면은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새김질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되풀이하고 의미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 같은 동물들 반추한다고 해. 반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반추한다를 우리 인간으로 그치? 인간의 어떤 과정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치 한번 올려보는 그치 돌이켜보는 자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어리석음과 같은 그치 지었던 정서들을 다 촉발이 되면서 그치 지난 삶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과거 생각을 해보니까 뭐밖에 없어.
가슴이 꽉 메워. 그럼 이것은 지금 뭐야? 그 이전의 과거 답답한 밖에 없었다 이거. 이해돼? 그 다음 또 눈에 뜬 것이 핑귀였어. 그래서 그치? 자, 핑귀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애상, 슬픔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좀 더 나은 게 있었나 싶었는데 답답하고 슬픈 것밖에 없어. 맞아? 봐봐. 가족과 헤어져. 외롭지? 그리고 계속 무기력해. 맞아? 근데 지금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또 떠올려보는데 좋은 건 하나 없다고. 그 절망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밑에 결국 내 스스로 또 낯이 붓도록, 그치? 얼굴이 붓도록 부끄러움도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하면서, 그치?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감정이 점차, 그치? 고조되는데. 근데 그 감정이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고 계속 다운되는, 그치? 뭔가 좀 이제 이 심연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성찰한 결과, 뭐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 결국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거지. 절망에 대한 반응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죽음을 그치,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그리고 뭐뭐 하는 자, 그리고 뭐 저기며와 같은 어미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작품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치? 뭐뭐 하는 것이 얻다, 뭐뭐 얻다. 그치? 이런 얻다도 또 반복이 돼요. 얻다라는 어미도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목요일날 이 교재를 한 번 더 들고 와 주십시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러나를 기점으로 이제 시상의 또는 시선의 상승과 동시에 화제였던 정서가 전환되는 장면이 후반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쌤이랑 이제 목요일에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목요일에 남은 시들도 쌤이 또 준비해가지고 나이덕, 그 다음에 만흥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비문학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교과서 진도 다 끝이 났으니 여러분은 복습 좀 해주시고 목요일에는 자 문법 문제하고 1단원하고 등등 이제 기타 다른 단원들 문제들도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오케이? 고생 많으셨어.